안녕하세요. 한 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20대 초반 새댁입니다. 청취자분들 중 결혼을 할 때 머릿속에서 종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 영화를 보면서 결혼할 사람은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거나 종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보며 에이, 저런 게 다 어딨어? 너무 드라마틱하게 영화적 요소를 넣은 거 아니야? 조금은 시니컬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랑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 어느 순간 댕 하는 종소리가 들리고 순간적으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물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는 덕에 스토리가 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조금은 너무하다 싶게 들릴 수도 있고 그래도 결혼하다니 대단하다 라고 악플 달릴까봐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살 아기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신혼이니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잘 살 거라는 응원의 말들 부탁드릴게요. 엄마, 나 재수하고 싶어. 지연아, 1년 정도 더 다니고 편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편입을 하면 대학 선후배 관계가 정규 입학한 거랑 다르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공부 더해서 내가 처음 목표했던 대학에 가고 싶어.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지만 고3 때 내신 성적이 한 번 무너지면서 내신으로 수시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수능을 봐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생각했던 대학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편입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1학기 정도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아쉬움이 남아 원하는 대학에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어 엄마에게 말을 꺼냈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과외 선생님 알아봐줘. 내가 다른 과목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과학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잡아줄 선생님 알아봐주면 나머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주변에 괜찮은 선생님이 있나 알아볼게. 학기를 다니다 수능을 준비할 생각을 했기에 도와줄 과외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기본기가 있어서 다시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었지만 유독 과학 부분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와줄 선생님이 있으면 시간을 아끼고 고득점이 가능하지 싶었죠. 반갑다. 나는 박호민이라고 해. 앞으로 과학을 담당할 거지만 수학 부분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물어봐도 괜찮아. 네,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엄마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선생님은 제가 다니고 싶은 대학의 졸업반인 선배였습니다. 엄마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미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이왕이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쌤,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알려준 거잖아. 복습 제대로 하는 거야? 복습 제대로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헤매던 부분이 딱 여기라 여전히 감을 못 잡겠어요. 여기 봐봐. 이걸 이해하기보단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니 하나의 공식처럼 외우는 게 더 도움될 수 있어.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니다 자퇴하고 학업을 배우는 중이었고 선생님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다녀와서 지금 졸업반이라 저랑 5살 차이가 났습니다. 동네 오빠 같기도 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서 학습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고등학교 때에도 대학을 목표로 앞만 보고 학습에 집중해서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제게는 가족 이외에 처음 가깝게 이야기하는 남자였죠. 참고로 저는 여대에 입학했거든요. 수능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준비는 다 잘한 거지? 네. 쌤 덕분에 약했던 과학이 탄탄해졌으니 이제 저 쌤 후배 될 수 있어요? 제발 그래라. 내 졸업 마지막에 뿌듯함으로 기억되게. 암요. 제가 쌤의 자부심이 되어줄게요. 그렇게 학습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4개월의 시간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수능 보는 시간들이 가까워졌고 긴장되는 마음은 들었지만 생각 외로 설레임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같은 학교에 들어간다면 선생님이 졸업한다 하지만 후배 명목으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기 때문이죠. 차분하게 낮은 목소리로 안정감 있게 말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아른거리며 당당하게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보고 드디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쌤, 아니, 선배. 저 이제 선배 후배 됐어요. 진짜? 축하한다, 지연아. 이제는 당당히 만나도 되겠다. 네? 너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데 공부해야 하니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 네가 워낙 우리 학교에 대해 욕심을 내기도 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 네가 원하는 거 이루면 당당히 만나자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 지연아,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래?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들은 연인으로 지내자는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만큼이나 처음 마음을 준 남자와 연인이 된다는 설레임은 생각보다 큰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영화를 보면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든다 하던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죠. 자기야, 졸업 축하해. 고마워. 지연이 너 덕분에 학교 마지막의 추억이 행복하게 기억될 것 같아. 너를 만나서 내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취업 준비에 정신없지만 다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 있지. 나 역시도 자기 덕분에 내가 원하던 대학도 오고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지금처럼만 우리 서로 배려하고 예쁘게 만나자? 그래, 그러자. 너 처음 봤을 때 단아하면서 욕심 있는 모습들이 매력으로 느껴졌는데 알면 알수록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잘할게. 우리 변치 말자. 세상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 사랑에 빠진 저와 오빠도 서로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지냈습니다. 코시국으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며 학교에 가는 시간보다 집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늘어서 데이트도 정말 많이 했어요. 오빠는 졸업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나는 편이었거든요. 매일 만나서 카페에서 저는 수업을 듣고 오빠는 취업 준비를 하며 서로 다른 일을 해도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지연아, 나 드디어 취직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백수 남자친구 만나느라. 앞으로는 만난 것도 많이 사주고 예쁜 곳도 많이 데려가고 예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줄게.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저는 학생이고 오빠도 취업 준비 중이라 사실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에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게 전부. 가끔 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어디를 놀러 가거나 하는 것들은 지출이 부담돼서 하지 못했어요. 사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좋아서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진심이었어요. 지연아, 나는 서두르지 않고 너에게 가고 싶어. 서두르다가 천천히 알아가는 우리 사이가 어긋나는 것도 두렵고 그것 때문에 내 진심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싫어. 무엇보다 너에게 첫 남자가 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게. 연애를 하고 100일이 지났을 무렵 수줍게 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연인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친구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 대부분 남녀가 사귀게 되면 육체적인 사랑도 함께 나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저는 오빠가 처음이라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손잡고 키스하는 것 이상의 진도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경험이 없어서 바란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저를 원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손만 잡아도 설레는 저에게는 지금 이대로도 좋다 생각하고 지낼 무렵 오빠가 제게 말해 주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지 몰랐어.
친구들은 남자친구들과 다 하던데 자기는 나에게 그런 제스처를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혹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닌가 잠깐 의심하기도 했거든.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어. 조금 서툴게 이야기가 들릴 수 있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너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걸. 생각지도 못했던 먼 미래의 이야기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막연하게 결혼을 한다면 오빠랑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감정이 너무 좋아서 하는 생각이라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이 아닌 꽤 먼 이야기라 잠깐 들은 생각에도 웃으며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제가 처음이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한다는 말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오빠에게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고마워. 나도 결혼을 한다면 자기랑 하고 싶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아직 어려서 먼 미래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 먼 미래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와 함께일 것 같아. 당연하지. 지연아, 내가 빠르게 자리 잡아서 우리 결혼하는 그 시간이 너무 멀지 않게 노력할게. 응, 나도 빨리 졸업해서 취직하면 우리 빠르게 결혼하자. 그래, 차근차근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둘씩 그려가자. 그렇게 오빠랑 연애는 무탈하게 지나치며 즐거움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취직한 회사에 정신없어 바빴고 저도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되면서 정신없게 지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빠를 만나는 일이 제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느껴지는 시기였어요. 지연아,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먹고 싶은 거 없네. 시원한 물? 그럼 가까운 식당 들어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중간고사로 힘들었는지 그날따라 입맛도 없고 유독 목마르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메뉴는 대부분 제가 먹고 싶은 것으로 골랐는데 거의 처음으로 오빠한테 메뉴를 넘긴 날이라 지금도 그때의 장소와 기분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간단하게 먹고 차 마시러 가자고 바로 앞에 있는 백반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뭐 주문할까? 자기 시키는 걸로 2인분 먹지 뭐. 그래. 여기요. 백반 2인분 주세요. 나 왜 이리 속에 미식거리지? 그래? 점심에 뭐 먹었는데? 바빠서 점심 못 먹었어. 딱히 먹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라 자기 만나면 저녁 많이 먹는다 생각했거든. 찾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까? 그러게.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음식이 나왔는데 미식거리던 속이 울렁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응? 지연아, 괜찮아? 자기야, 미안. 나 냄새가 너무 싫어서 여기 못 있겠다. 자기 먹고 나와. 나 밖으로 나가 있을게. 지연아, 아주머니 죄송해요. 여기 계산해주세요.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니 더 이상 가게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문한 음식값만 지불하고 하나도 먹지 않은 채 오빠는 저를 뒤따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바로 옆 편의점으로 갔더라고요. 지연아, 여기 물. 혹시 몰라서 가스 활명수도 사왔는데 마실래? 줘봐, 먹어보게. 어제 저녁에 먹은 게 체한 건 아니고? 어제도 입맛이 없고 그래서 빵 한 조각 먹었는걸. 최악인. 혹시 이번 달 생리는 했어? 생리? 뜬금없이 오빠가 생리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과제로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 생리를 하는 것도 잊고 지냈던 거죠. 그래도 딱 한 번 했을 뿐인데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될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테스트는 해보는 게 좋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달 안 한 것 같아. 어쩌지?
뭘 어째, 기다려봐. 내가 임신 테스트기 사올게. 그렇게 말하고 오빠는 편의점으로 다시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미뤘던 이유가 취업도 하지 않은 채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책임을 지지 못할까 봐였다고 해요.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혹시 모를 일들이 생겨도 저를 책임지고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진정한 연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셈이죠.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지라고 순간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예측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세세하게 찾아보고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물론 오빠도 당황스럽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당혹스러울 텐데 든든하게 지켜주려면 자기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찾아보고 제가 우왕좌왕하지 않게 이끌어 준 거죠. 어떡해. 2줄 나왔어. 축하해, 지연아. 이렇게 된 거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온 거니까. 순서가 엉망이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우리 아이 낳고 생각보다 이르긴 하지만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해.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그렇게 말해준 오빠에게 감사해요. 오빠도 사회 초년생으로 두려울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청혼을 하며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해주었으니까요. 사실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임신줄이 선명하게 뜰 때 당황했던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성인이니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고 무엇보다 집에는 어떻게 말하지 하는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지연아, 내일 퇴근하고 너희 집으로 갈게. 우리 집으로? 그래, 너 임신했는데 네가 알리는 거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내 책임이 크니까 내가 가서 말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결혼 허락도 받을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 집에 말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든든하게 말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내일 저녁에 호민씨 온다는데 일찍 들어올 수 있지? 그럼 일찍 들어와야지. 우리 딸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부모님은 오빠에게 호의적이셨습니다. 엄마가 여기저기 수소문으로 오빠를 과외 선생님으로 선택했던 만큼 이미 부모님들도 오빠의 학교 성적, 인성,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과외가 끝나고 제가 대학에 붙고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내심 바랬다고 엄마가 저에게 귀띔했을 정도니까요. 어서 오게. 오랜만이네. 어서 와.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들지? 엄마와 아빠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긴장감이 들어서 우왕좌왕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던 오빠가 눈잉크를 살짝 하며 입모양으로 걱정 말라고 말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선 거실에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음식 했는데 식사하고 하면 되지. 새삼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주방에서 음식 정리를 하던 엄마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오빠는 비장한 얼굴로 서 있었고 아빠는 엄마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계셨죠. 자네도 이리 와 앉게. 아닙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허, 이거 분위기는 꼭 나를 제게 주십시오 할 분위기 아닌가? 아빠는 농담을 하며 웃었지만 저와 오빠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아빠는 엄마를 재촉하며 빨리 오라고 상하셨죠. 여보, 이리 와 앉아. 얘네들 표정 보니까 뭔가 중대 발표를 할 모양일세. 그러게요.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머님, 아버님, 우선 절부터 받으세요. 그러더니 오빠는 큰 절을 엄마와 아빠에게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오빠는 저를 만류하더니 옆에 소파에 앉던지 편안하게 있으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지원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 알았으니 이리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함세.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 지연이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뭐라고? 뭐? 엄마와 아빠는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은 오빠가 뜸들이는 것에서 짐작을 한 듯 했습니다. 오빠가 처음에 결혼을 한다고 말했을 때는 허허 웃으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내 제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전하자 엄마와 아빠는 잠시 당황하신 듯 저와 오빠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둘 다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아빠는 이내 정리가 되셨는지 저와 오빠에게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둘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건가? 네, 아버님. 제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은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로 어느 정도 작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면 데려가서 지연이 고생 안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래, 책임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자네 마음에 들었네. 지연아, 너는 마음의 준비는 했어? 응, 아빠. 호민 씨가 내 맘 서운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잘 보듬어줘서 힘들겠지만 아이 낳고 학교도 졸업하고 해보려고요. 그래, 너네 생각이 그렇다면 찬성이다. 요즘 사람들은 안정적인 환경이 된다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다지만 사실은 이렇게 너희처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서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말이야.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렇게 엄마와 아빠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으면 양가 상견례로 어른들끼리 날짜를 맞추는 등의 일정 진행이 필요하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 시간 언제 되신대? 우리 엄마는 시간 다 괜찮으셔. 어머님, 아버님 시간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아? 그렇게 전할게. 빠르게 해야 너 배부르기 전에 식 올리지. 제가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스몰 웨딩 형식으로 진행할 거라 예식장에 대한 부담은 좀 덜었지만 신혼집을 알아봐야 하고 가전 가구 등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준비해서 부담감은 상당했어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행복한 시간으로 지금도 기억됩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앱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민이 엄마예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과외 선생님으로 와서 연인으로 발전했던 경우라 그동안 왕래도 있고 얼굴도 알고 밥도 종종 먹고 친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네 부모님은 처음 뵙는 자리여서 긴장감이 들었어요. 오빠는 아버님을 똑 닮았는데 사람 볼 줄 모르는 제 눈에도 조금은 예민해 보이셨거든요.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 해서 어린 나이지만 함께 살면서 돈도 모으고 하나둘씩 해나가라고 저희는 찬성했습니다. 애들 나이가 너무 어려서 밥이나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우리 호민이도 아직 어린데 부인 될 사람이 더 어려서 가르쳐야 할 것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성인이니 자기 몫하고 다 잘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연이 나이가 어려 마음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 곱게 키운 딸이지만 자기 몫은 하라고 가르쳐서 처음엔 서투를 수 있어도 제법 잘할 겁니다. 아니, 그냥 결혼해도 가정일 배우는 건 많은데 임신했으니 결혼해도 다 우리 호민이가 할 거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결정한 일이니 믿고 응원해 줍시다. 우리 호민이 이제 대기업 들어가서 앞길 창창한데 이제 대학생이면 등록금도 들어가야 하고 딸 교육은 제대로 시켰나 모르겠어요? 상견례를 하면 서로 좋은 말들이 오가고 저희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저희 아빠가 어떻게든 저와 오빠가 결정한 일 믿고 지지해주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말을 해도 어머님은 기승전 저의 임신과 제 나이가 어려서 오빠 내줘도 잘 못할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오빠가 말을 끊으며 그만하라고 말해도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윽박 지르시는 바람에 오빠는 어떤 말도 못하고 점점 얼굴은 굳어갔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로. 이제 20대 초반이면 한창 어린 나이에 벌써 임신을 해서 딸 자식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임신하는 건 다 여자가 자기 몸 간수 못해서 그런 건데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앞길 창창한 우리 호민이 내줘받는 게 아니라 임신 수발 들게 생겼네요. 학생이라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을 텐데 집도 혼수도 다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나한테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그래.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호민아,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했지? 네가 자꾸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면 사돈 어르신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 생각하실 거 아니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다 네 월급에서 지연이 등록금 나가는데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이니? 내 자식 등골 휘는 꼴 보기 싫으니 집이랑 혼수로 대신하겠다는 거니 사돈어른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초반에는 아빠가 대꾸도 하며 그래도 좋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좌불안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빨리 이 자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제 생각에 짧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결혼이고 호민이 몇 년 못 봤지만 책임감 있는 모습이나 서글서글한 모습들이 마음에 들어서 어려워도 잘 헤쳐나갈 거란 믿음으로 이 결혼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금쪽까지 키운 내 딸, 지금껏 남자친구 사귄 적도 없고 처음 데려온 남자친구 임신했다 해서 기함을 했지만 호미님은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될 분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네요. 아이 책임지라고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 결혼도 없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가자.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빠가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가시더니 저보고 일어나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대우를 받고 결혼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느끼던 터라 아빠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지연아! 자네 앞으로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말게. 이런 대접 받으라고 귀하게 키운 거 아니네. 그리고 이보세요. 당신 아들 제대로 교육시켜. 앞으로 비임 제대로 해서 이런 상황 만들지 말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말을 전하면서 명함을 던졌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부족함 없이 키웠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 못 시킨 것도 아니라며 보란듯이 명함을 날리셨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빠 전화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전화를 압수했거든요. 그런 집안으로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싹 다 정신머리를 뜯어고치기 전엔 용납할 수 없으니 아빠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다가왔어요. 여기 이기석 사장님 뵈러 왔는데요. 어디시죠? 선약하신 건가요? 아니요. 잠깐만 만나보면 되는데 안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선약 아닌 손님들은 다 되돌려 보내라고 하셔서요. 잠깐이면 돼요. 호민이 엄마라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잠시만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호민이 오빠 어머님이 아빠 회사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어머님이 아빠한테 전화하셨는데 아빠가 받지 않으셨거든요. 회사로 찾아와서 잠깐 얼굴을 보고 싶다고 1층 로비에서 경비에게 말했지만 쉽게 만날 수 없었죠. 사장님 지금 회의 중으로 2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하신답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잠깐 안 될까요? 기다리기 힘드시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라고 전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어머님은 2시간을 기다리시고 사장실로 올라가 아빠를 만나셨다 합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죄송해요, 사돈. 제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아이들 원하는 대로 결혼시킵시다. 여기서 왜 무릎 꿇으십니까?
일어나세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주책이었다 생각하시고 지연이 보내주세요. 시집살이 하나도 시키지 않고 살림에 관여 안 하고 호민이가 임신수발 다 든다 해도 아무 말 안 할게요. 임신하면 남편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임신수발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어머, 제가 또 말실수했네요. 암요. 부부가 함께 하는 거니까 지연이 호민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 여기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아이들 결혼시킵시다. 어머님은 다짜고짜 사장실에 들어오셔서 무릎을 꿇으셨다 합니다. 생각이 짧았다며 배운 거 없고 대학생이라는 소리 하나만 들어서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거라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오빠에게 연애 스토리를 다 들었고 결정적으로 아빠가 날린 명함을 검색해보고 아빠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이 싹 바뀐 거죠. 자랑은 아니지만 아빠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면 직원 수, 연 매출액 등등 회사 정보를 금세 알 수 있을 정도로 규모 있고 탄탄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이가 워낙 어려서 회사 갓 들어간 우리 아들 꼬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외부터 알게 됐던 거고 그냥 대학생도 아니고 호민이 학교 후배라고 하던데 제가 하나도 모르고 말실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은 연신 사과를 거듭하시면서 결혼을 성사시켜달라고 사정할 정도였다 합니다. 아빠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집살이는 없을 것이며 도와주는 것 아니면 아이들에게 바라지도 말라고 못을 박으셨대요. 어머님은 결혼만 시켜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오빠랑 결혼을 하고 출산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집은 아빠가 해주시긴 하셨는데 연 1.5% 금리로 은행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율받으시고 저희에게 갚으라고 하셨어요. 대신 임신하지 않았다면 제 대학 등록금은 아빠가 내주셨을 테니까 대학 등록금 그리고 제가 원한다면 대학원까지 학업에 대한 부분은 아빠가 책임진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고 집을 알아볼 때 금리가 상당했거든요. 연 1.5%면 완전 감사하다는 조건이라 오빠도 저도 감사하고 지내고 있죠. 어머님은 저에게 복덩어리라 말씀해 주세요. 연애 스토리를 다 듣고서 저 만나 취직도 잘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집도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사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전히 상견례 때는 저에 대해 들은 정보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꽃뱀인 줄 알았다며 생각날 때마다 서운해하지 말라고 앞으로 평생 잘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하율이 거의 봐주실 정도로 손주도 정말 많이 예뻐해 주세요. 여전히 학업과 육아 사이에서 정신없지만 저 힘든 거 너무나도 잘 알아서 퇴근 후에 밥하고 아기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해주는 오빠, 아니 이제 신랑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서로 아껴가며 지내야 한다고 엄마와 아빠가 늘 말씀하셔서 신랑 덕분에 일찍 잘 수 있으니 출근하는 신랑 아침상이라도 간단히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일상이지만 서로 주고받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혼전 임신이 무조건 여자 탓이라고 말했던 시어머님에 대해 그리고 저와 신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사실 조심하는 것은 남자 여자 모두라 생각해요. 다만 결과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이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오해가 풀리고 행복한 지금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해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행복하기도 하고 속상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누구에게도 풀스토리로 전한 적은 없거든요. 나의 아름다웠던 기억이라 어딘가에는 남기고 싶어 사연을 전해봅니다.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행복하세요.